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상지건설과 4x4가 또 엄청나게 급등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사야 될지 몰라서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저는 내일은 꼭 사야 된다 생각해요. 왜? 이거는 뒤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지금 뭐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는 새로운 대장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들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뉴욕 증시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보다시피 사실 볼만한 게 없습니다. 나스닥도 무너졌고요. 자,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 하락폭 키우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뭐 아마존, 애플 등 다양한 그냥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다 같이 무너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받쳐주고 뭐가 하나가 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뉴욕 증시도 나락을 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뉴욕 증시가 왜 나락을 가는가를 봤을 때는 뭐 때문이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실상에 원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발언한 게 내가 원한다고 하면은 파월은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파월이라는 인물을 내쫓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안 돼요. 왜? 파월이라는 인물이 그렇게까지 이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그나마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호재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안 해요. 뭐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안 합니다. 그러면은 파월이라는 인물이 내쫓겼을 때 트럼프 말 잘 듣는 사람을 갖다 놓는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당연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파월이라는 인물을 내쫓겠다. 연준을 압박한다. 이게 왜 오히려 지금 시에서 악재가 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을 많이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우리가 이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지지율도 계속 무너지고 이거를 어떻게 믿냐 뭐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전체적인 악재로 봐드리는 부분이고 특히나 관세에 대한 부분도 이게 해소가 돼줘야 되는데 해소가 뭐한다?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중국과 뭐 우호적으로 뭘 풀어야 되는데 푸는 게 아니라 뭐가 되고 있다?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히토류를 뭐 하겠다?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지금 이 수출이 전체적인 통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지금 비축해놓은 물량이 해봐야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그럼 이 물량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3, 4개월 뒤면은 이제 앵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산업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게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타격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뉴욕 증시가 어디라나 봐도 호재다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월가의 빅테크 기업들, 월가의 빅테크가 아니죠. 애널리스트들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뉴욕 증시에 대한 하향 전망을 굉장히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원래 미국의 경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뭐 이런 것들이 60% 확률, 사실 60%면 그냥 반반 거의 반반 그냥 오거나 말거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퍼센트까지 올랐다? 90%까지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심화가 됐다는 건 그만큼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한 믿음이 사실 연준 압박이 커졌죠.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 사라지고 있고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그래서 굉장히 크게 무너지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뭐하고 있다?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잘 버텨주는 이유는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은 내리팔고요. 기관 계속 크게 없습니다. 누가 그냥 사고 있어요?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 사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조기대선. 제가 지금 조기대선을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했죠. 모든 개인이 조기대선만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가 뭐 하든지 말든지 안 중요하다 했죠.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빅텍을 사는 게 우리나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면요. 내진 설계 관련주를 사는 게 역시나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을 한다니까 에너지 대란 수혜주를 급격하게 사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나 글로벌적인 경계 전 세계 증시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우리 뭐 하면 된다? 조기 대선 관련 수혜주를 사가지고 돈을 벌면 된다.
그래서 상지건설이라든지 포바이포 역시도 급등하는 추세고요. 실질적인 오늘의 상한가 관련되는 수혜주도 보면 어때요? 자, 보면은 이 종목들의 지금 친환경 관련되는 종목들의 이 대표적인 왜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경선에서 압승을 하는 분위기면서 지속적인 뭐합니까? 정책을 내걸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급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친환경을 위한 뭐 하겠다? 탈플라스틱을 공약을 한다. 그래서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거기 관련되어 반사익 수주들이 오늘 상한가를 굉장히 많이 갔던 거고요. 지금 보면은 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그는 뭐 온실가스 뭐 이 로드맵 관련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혜주들만 내리 날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혜주를 사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재명 전 대표가 잘났다 못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추세요? 어제명이다, 어제명. 어차피 이재명이다. 뭐가? 민주당의 후보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준은 올라갈 겁니다. 언제까지? 조기 대선까지.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에서 이제 4강 확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몇 명? 8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4강을 이제 집어넣고, 그러니까 지금 인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뭐 누가 안철수 관련되어 있는, 안철수 의원 관련되어 있는 그 수혜주를 샀더니 떨어졌다. 바로 한가 가겠죠.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되는 수혜주를 샀더니 떨어졌다. 바로 한가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고르기가 애매한 거예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뭐 나 단일화 할 거예요. 떨어졌다. 뭐 이러면은 다이렉트 한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뭐다? 어제명인 뭐가 된다? 이재명 관련 수혜제 그냥 여야당 원래 이 나눠가지고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 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몰릴 거냐? 보통 이제 우리가 29일로 보면 좋아요. 29일.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29일 후보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 최종 대선 후보로.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과반 득표자가 없다고 하면 1, 2주에서 다시 결선을 진행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29일 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수혜주는 무슨 상황이냐고 하면요. 다 해먹어야 돼요. 29일에 후보가 확정되기 전까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요.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크게 갈 거예요. 물론 변수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출마 선언한다고 하면 또 다시 전개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29일이 라스트 팡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냐고 하면은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혜주는 지금 뭐 AI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다 그냥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사이좋게 올라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지율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당 후보 한 명과 야당 후보 한 명, 대통령 후보가 한 명씩 있겠죠. 이 두 후보는 지지율과 상관없이 뭐 하게 된다? 관련 수준은 그냥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봐도 과거 이재명 전 대표 수혜주 뭐였습니까? 에이텍TN이라는 기업. 에이텍 모빌리티로 상호 변경했는데 당시에도 대선을 앞두고 몇 배, 거의 10배가 올라갔어요. 10배가. 그러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실질적으로 지지도 1위 뉴스가 나왔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혜주도 지금 보면은 뭐 10배 이상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서로 사이사이 좋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과거 이제 이재명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비교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지금 여당의 후보가 아직도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혜주가 압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29일에 후보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재명 전 대표 수혜주만 내리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주거니 받거니 할 거라고. 왜? 어차피 29일 이전에 최대한 서로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볼 것이냐를 봤을 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내일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장 일정이 뭐예요? 24일에서 25일이 뭐 한다? 호남에 방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호남에. 그래서 여기서 방문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낙연 씨가 이제 아마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좀 많이 밀리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호남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된다? 당시 상대적으로 이제 호남 같은 경우 지지율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좀 이제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뭐 한다? 이 경선 관련해서는 이 호남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공약을 반드시 크게 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호남 지역에 무슨 정책을 밝힐 거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와요. AI 시범도시로서 공략하겠다. 그래서 지금 광주의 AI 시범도시 조성을 공약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그래서 AI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AI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보고 호남 모멘텀 AI를 매수하기에는 이미 최근에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AI 관련주들이 올라갔죠. 그래서 호남과 엮여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뭐 한다 했어요. 주거니 박건을 할 거기 때문에 이 AI보다 또 새로운 쪽으로 볼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쪽으로 보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동시에 나온 게 뭐다? 이재명 전 대표가 호남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AI 혁신 공약을 발표를 예고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다? 전북에서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 첨단 농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스마트팜이죠, 스마트팜. 과거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스마트팜에는 굉장히 많이 뭐한다? 호기심을 보이고 있고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호남 지방에서 이제 스마트팜 관련되는 뉴스 나오면 이거 또 한 차례 해먹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수혜주로 뭘 보면 좋냐?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이죠. 자, 올해 보다시피 역대 최대 매출 달성했어요. 실적 굉장히 좋고요. 전 세계 식량 위기 해결사 K 스마트팜 해외 진출한다면서 관련 스마트팜 수주로 엮였죠.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차트가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자, 한번 고점 돌파 나와주고 터치해주면서 다시 지지. 그래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바닥 따지고 올라가주면 주가 레벨업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4배 정도도 상승하는 건 어렵지 않은 종목이 그린 플러스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